네, 집중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새벽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 완만한 성장세라고 평가했고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들이 더 높아졌다라는 해석들이 있던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이 경기에 대한 진단하고 일전에 있었던 우리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하고 곁들여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다소 비관적이다 이런 표현은 일부 지역에서는 성장 활동이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향방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 성장의 모멘텀이 좀 약화된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 FOMC 의사록을 보시면 그를 뒷받침할 만한 즉 성장이 약화가 된다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좀 더 약간 그 긴축에서 벗어나는 정책들, 우리 완화적인 피봇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은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전망은 비관적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얘기하면 뭘까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는 우려를 또 만드는 거죠. 앞으로 전망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연준이 뭔가 대응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물가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다소 이제 자산 시장이나 경기에 대한 판단이 좀 불확실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겁니다. FOMC 의사록과 베이지북을 함께 봐야 된다.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도 크지만 반대로 경착륙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소매 판매 부진을 성장 모멘텀 약화 요인으로 보기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미국 경제는 하나의 항공모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지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근 2년 동안 예상치, 경제지표의 예상치보다 항상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 소폭 둔화되는 경향, 예상치보다 못 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확장 기도로 가면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서프라이즈한 경제 실적을 보이는 게 2년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폭 조정을 보이거나 예상치보다 약간 둔화가 돼서 다음에 나올 정책이라든지 모멘텀들을 기다려야 되는 휴직이다. 근데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우려에 너무 휩싸이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이 한번 이렇게 확장 국면으로 미국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그 사이클이 소사이클상 잠깐 주춤할 수 있어도 이게 바로 이렇게 크러쉬, 그러니까 무너지거나 붕괴가 되거나 경착륙으로 바로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의 기후일 뿐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그동안에 기대보다 확장해온 측면이 있고 지금은 휴직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소비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견조한 고용과 탄탄한 임금 상승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미국의 그 고용 시장은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한마디로 표현드리자면 쿨링이 됐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무 뜨거웠다가 지금은 좀 완화 기조가 되고 있는데 이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쿨링돼서 마치 이게 이제 많은 언론이나 뉴스 보도를 보시면은 식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과열이 식는 정도입니다. 즉 지금은 그전에는 비정상적으로 너무 뜨거웠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온화해지고 있는 그 정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화해지는 상황에서 지표가 그러면 과연 안 좋으냐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 서비스업 부분의 임금 상승률이 4%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년도만 하더라도 7%, 8% 상승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 보시면 아직도 명목 임금 상승률이 4% 정도라는 거는 상당히 우수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게의 입장에서 소비를 하기에 임금 소득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관건은 무엇이었느냐? 최근에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고 소비가 부진했던 거는 1분기 동안의 재정 지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조적으로 줄었다기보다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임시 예산안을 편성해서 계속 2개월 단위로 이제 돈을 쓰다 보니까 충분히 가게에 돈이 들어가지 못한 점이 있고 이거는 다시 복원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너무 뜨거웠던 것이 따뜻해지는 정도다, 뭐 차가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간 뭐 노동시장 수요가 견조했던 덕분에 말씀해주신 대로 임금 상승률도 뭐 괜찮았고, 특히 서비스 부문 임금이 상승하면서 물가에도 좀 부담을 줬는데, 고용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제 뭐 뜨거운 단계, 따뜻한 단계로 간다면 인플레이션 둔화도 좀 확인이 될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리가 미국의 물가 충격이 왔고 미국 물가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금리를 올렸고, 지금에 와서 추가 긴축을 할 수도 있어요라는 여지는 소수 의견상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미국 입장에서 보시면 두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도입된 에너지 가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의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내수 물가, 즉 PCE 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서비스 쪽에 임금 상승률이 높고 서비스의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미국 자체 내수 물가를 너무 괴롭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뭔가 완화적인 피봇 정책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그것이 충격 구간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서비스 업종의 임금 상승률과 서비스업 물가 상승률이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제일 걱정거리였던 주택 렌트비가 과거에 이제 작년만 해도 7%, 8% 상승률 나오던 게 이제는 4%, 5%,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과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내수 물가는 서서히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가지만, 다만 그것이 완전히 안정화됐다라고 볼 때까지 좀 확인하는 기간이 좀 소요될 뿐이다. 그 기간을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근데 시장은 너무 항상 성급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 두 가지 중에 내수 물가 PC 충격 구간에서 벗어나고 있다. 서비스와 주택 렌트비 둔화하고 있어서 내수 물가 안정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뭐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가, 뭐 에너지 가격, 외부 물가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안정적입니다. WTI 보니까 오늘 79달러대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상방 압력을 좀 완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면 항상 이제 러시아 트라우마 때문에 유가가 항상 급등하지 않을까? 네. 중동 정쟁이 확전되면은 또 유가가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항상 제기가 되면서 걱정거리를 많이 얹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유에 대한 수요 부분을 펀더멘탈리 생각해 보시면 지금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가장 집중될 수 있고 큰 나라가 사실 중국인데, 중국의 수요 자체가 그렇게 썩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 이미 러시아를 통해서 원유를 충분히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요 때문에 원유 가격이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작아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이란 이스라엘 문제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유 시장에서 특별한 메이크, 그러니까 공급자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메이크업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쟁이 나서 심리상 불안해서 유가가 잠시 급등을 하더라도 또다시 내려앉는 이유가 그런 이슈인 것이고, 정작 중요한 이제 미국 경기가 호황이고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너지에 대한 다변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선 전력에 대한 수요, 이쪽에 대해서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 천연가스 쪽으로까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원유 자체는 유가가 안정화되는 구간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플랫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유 유가 안정화 구간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나오는 뭐 경제 지표들 보면 조금 뭔가 엇갈리는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데, 특히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그 제조업 PMI, 뭐 서비스 PMI 모두 예상치 못돌았고요. 미국 첨단 산업 투자도 좀 확장 국면인 것 같고, 여러 요인으로 보자면 이런 고용 시장 둔화 기대하는 것 지금으로서는 좀 뭐 성급하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가계 소비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제조업에 대해서 또다시 부응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만 좋고 제조업은 안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또 서비스업이 주춤하지만 제조업이 또 바턴을 이어받아서 터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제조업이 왜 좋아질까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적됐던 소매 판매, 소비 수요가 이제서 서서히 이제 제조업 쪽으로도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산업 소재, 전통 제조업 쪽이 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금리가 이쪽에서도 부채나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지만 결국에 연말로 가면서 이제 금리 인하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까지 접목이 되면서 PMI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고, 이렇게 PMI가 반등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역시 성장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부응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PMI 반등은 미국의 성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베이지북에서도 여행 소비가 강화됐다. 뭐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기도 했었는데, 팬데믹 거치면서 좀 사람들 씀씀이가 좀 늘었고 신용카드 발급과 뭐 연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 그 미국의 웰스 부를 갖다가 60% 이상을 보유한 그 인구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10%가 모든 60%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양극화 이슈가 계속 강화가 되면서 저소득 계층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의 증가폭이 굉장히 더뎌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중 고소득 계층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의 상승,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충분히 메이크업, 그러니까 충분히 사고도 돈이 남는 상황인데,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회 이전 소득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의 증가율이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 않고 물가는 절대 물가는 좀 높다 보니까 소비를 하면서 결국 연체를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적자 상황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표 때문에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균열이 생겼다라고 보는데, 경제의 균열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균형은 확실히 깨진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이끄는 고소득 계층이 아직도 부를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시스템적인 소비에 대한 어떤 큰 위축, 이런 흐름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소득의 양극화가 어떻게 보면 심화되고 있고, 저소득의 소득 증가폭이 그동안 뭐 상대적으로 낮았고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그 미국의 국채 입찰에서 수요 부진 좀 확인이 됐는데요. 미국 경제가 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 뭐 재정 적자 우려 때문에 앞으로 미국 국채 인기, 특히 장기물 국채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비 일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금리 인하는 조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BOJ 일본에서 그 돈을 푸는 속도를 이제 더디게 할 수 있다, 양적 완화를 갖다가 덜 할 수 있다라는 긴축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가 11월을 앞두고서 뭔가 이제 바이든 대선을 앞두고서 뭔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서 경제 살리기, 어떤 시장 살리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쓰여질 텐데 발행량은 당연히 늘겠네? 라는 것들이 다 결부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굳이 지금 국채를 갖다가 빠르게 살 필요가 없잖아. 금리는 좀 높아질 수 있고, 왜냐하면 재정 적자면은 보통 국채 금리를 높이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금리 인하는 좀 더 멀어질 수 있으면 지금 굳이 국채 입찰에다가 응찰을 해야 되나? 라는 약간 불안한 심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앞서서 제가 이제 미국 경제, 자산시장 모든 흐름을 봤을 때 항공모함이다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항공모함이 지금까지는 사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대략 2, 3개월 정도는 좀 쉬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쉬게 되면 결국엔 또 연준이나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또 부양을 하기 위한, 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여건들을 또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발언이라도 계속 조성을 하면서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대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뭐 증시에는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미국 국채 금리 우리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을 계속 작용한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가 우리가 작년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바로 발생했을 때 미국채 10년물이 5%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나 자산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4.6%는 그렇게 또 큰 데미지는 아닙니다. 다만 성장이 좀 애매하거나 모호한 신흥국이나 수출국가 혹은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금이 돌아가는 이제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플로우상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금리에 대한 리스크들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자체가 좀 주춤하는 경향들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신흥국, 특히 뭐 우리나라 역시 뭐 자금 유입 리스크, 시장 좀 주춤한 측면이 이어질 수 있다. 어쨌든 뭐 국채 금리 상승 뭐 부담이긴 합니다. 현지 시간 30일에는 미국의 그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1분기 속보치의 경우에서 1.6%였나요? 그 예상 하회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 뭐 잠정치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1.6% 수준 내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재고 투자 부분이 조금 더 감속이 됐다고 한다면 1.5 정도 기록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을 우리가 보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감히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미래를 맞히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성장이 조금 제한됐던 거는 그동안에 재고 투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가 왜냐하면 제품을 갖다가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가 네. 지금은 재고 투자를 조금 덜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정부의 지출이 조금 감속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제한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의 흐름을 놓고 평균화해 봤을 때 미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는 그래도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번에 약간 또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이제 잠정치보다 조금 낮은 숫자가 나오더라도 성장의 메커니즘은 이어진다라는 그림을 갖고서 조금 좋아지는 정책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다리는 휴지기의 시간으로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의 뭐 성장 제약은 그동안의 뭐 재고를 덜 쌓고 있고 정부 지출 감소 때문이지 잠재 성장률 2%대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고금리에도 증시는 레벨을 계속 올려오긴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지만 엔비디아 4거래일 연속 뭐 상승 이어갔고요. AI 사이클이 워낙 좀 낙관적이다 보니까 올해 S&P 500 지수 목표치도 좀 상향되는 추세인데 미국 증시 상승 흐름은 계속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많이 달려왔는데 여기서 또 뭔가 레벨을 하려면 채비가 좀 필요합니다. 기름도 충전을 해야 되고 기계도 충분히 이제 괜찮은지 점검도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AI 산업이 가장 발전돼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장 리딩을 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산업의 제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이나 실생활에서의 적용이 더 앞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2년에서 5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기존에 나올 수 있는 미국의 GDP 숫자보다 평균 1에서 많게는 4%까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AI가 실생활에 접목되고 제조업에 적용이 되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간 동안에 잠깐 성장을 앞두고서 주춤하는 채비를 갖추는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AI 산업이 실생활에 적용이 이어진다면 기존 미국의 성장률 1에서 4%포인트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한 수치입니다. 네, 미국 경제의 흐름과 산업 동향으로 볼 때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저희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AI, 그다음에 엔비디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성장적인 어떤 이제 메커니즘의 프레임, 키워드가 되는 이제 테크,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사실 아직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순환적인 산업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되고 성장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엔비디아 반도체가 앞으로도 쭉 가느냐, 물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 있겠지만 하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되는 성장도 또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면서
그 다음에 성장 바톤을 이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로테이션적인 어떤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서 하위에서 좋아질 수 있는 산업 소재 쪽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 오히려 1등이 달려간다고 거기에만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그 1등이 달리기를 꾸준히 유지하는 가운데 하위에서 올라가는 이제 꼴등에서 또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을 산업 소재 쪽에서 많이 이제 좀 철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AI 사이클에 워낙 관심이 큰데 뭐 에너지나 인프라 성장도 주목을 해서 이런 로테이션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라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KBWM 스타 자문단의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